안녕하세요. 통일코리아 지도자의 문경주입니다. 제가 평소에 존경하는 양재혁 통일코리아 지도자의 총재님께서 저한테 지시가 왔어요. 오늘 민주당 대표 후보자이신 이재명 씨가 목포를 방문하게 되는데 거기 한번 참석해서 사람을 하나 보태라. 그래서 저는 사실 요즘 굉장히 바쁩니다. 저 나름대로 무슨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는데요. 언뜻 생각에 뭔 뚱따지같이 내가 정치할 것도 아닌데 이재명 후보의 목포 방문을 환영하기 위해서 내가 거기 한 사람 채워야 되나 하는 좀 불만스러운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저는 동시에 여러분 독심술이라는 걸 아죠? 저는 독심술을 잘 하는 사람은 아닌데 양재혁 총재님이 저한테 목포에 가는 이재명을 가서 환영해줘라. 한 사람이라도 머릿수를 보태라.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의미가 뭘까 하는 독심술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양재혁 박사님은 지금 80이 넘으신 분인데요. 이분은 오직 대한민국의 남북한 간에 민족 간에 싸우지 말고 평화롭게 지냈으면 하는 소원이 있다고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마무리 100세 시대라고 그러지만 여러분 80세 이상 되면 거의 노년의 말년을 가고 계신 그분이 남북한 간의 민족이 더 이상 싸우고 반목해가지고 또다시 이 나라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일본하고 미국이 쌍수를 치면서 좋아할 일이지만 우리 민족에게는 큰 재앙이자 불행이며 숱하게 많은 사람들이 남북간에 죽게 된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어떤 형태로든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들을 제거하는 의미에서 관심을 가지고 행동을 해라. 그런 의미에서 이재명이라고 하는 후보는 그 사람이 굉장히 합리적이고 똑똑한 분 같아요. 훌륭한 분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적어도 정치에 어떤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동안에는 이 나라에 일본의 조정을 받아가지고 전쟁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 일종의 브레이크 역할이라도 할 것이다. 다행히 국민 여러분이 똑똑한 선택을 해가지고 이재명이가 차기에 대통령이 된다면 가일층 남북 간의 평화 정착이 되면서 동시에 우리 경제가 활성화되고 국민이 더 행복해질 것이다 하는 것을 내다보고 계시는 해안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물론 외국에 유학을 했다고 해서 그분이 전지전능한 분도 아니고 그분이 누구보다도 앞서간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분은 일찍이 독일에 유학을 해가지고 동서양의 비판 철학을 공부하신 분이기 때문에 적어도 철학 박사라고는 그분의 네임 밸류에 걸맞게 그분이 생각하시는 것은 인류의 평화와 번영이 영원히 함께 하면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위대한 국민이면서 동시에 불행한 국민이기도 했던 우리의 앞날에 무한한 평화와 축복과 행복이 있기를 오직 소망하는 그런 분이라고 생각할 때 그분이 거기에 참석하라는 의미는 저에게 비록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지만 이재명 씨가 이 목포까지 와서 목이 터져라 하고 국민들에게 정견을 이야기할 때 한 사람이라도 보태서 그분에게 힘을 실어줘라. 그런 의미가 포함됐을 것이라고는 독심술을 저 나름대로 읽고 나서는 제가 숙연해졌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그 어른이 그렇게 얘기할 때는 깊은 뜻이 있다는 것을 알기 전까지는 바빠서 지금 쩔쩔매고 있는데 거기까지 가라구나. 내가 정치할 것도 아닌데. 그래서 그런 불평을 하고 있다가 또 저 혼자 가기는 그 어른의 상황도 있고
제가 봐서도 한 사람이라도 더 보탠다면 제 주변 사람들 몇 분 모시고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사실은 몇 분을 모셨습니다. 다행히 이제 몇 분을 이렇게 모시고 가서 박수부대로 있었는데, 같이 가신 분 중에는 저희 형님빨 되는 분인데, 이분은 적극적으로 가서 이재명 씨하고 악수도 하고 이재명 씨에게 희망을 줬는데, 사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적극적인 성격이 못 돼요. 그리고 내가 뭐 정치할 것도 아니고 그 군중을 뚫고 들어가서 그 양반하고 굳이 악수를 해야 될 이유도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그냥 멀리서 손 흔들어주고 격려하는 것으로 저 나름대로 그분의 육성을 담은 사진을 좀 몇 장 찍고 이래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저는 사실 이 목포에다가 모텔을 하나 구입했어요. 근데 여기는 저 나름대로의 어떤 꿈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앞으로 평화 지향적으로 남북 간의 화해 협력으로 가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문화 교류와 관광을 활성화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목포 인근에 있는 이 섬들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뭐 멀리는 홍도가 있고요, 흑산도가 있고 신의도니, 심지어는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탄생하신 하의도도 있지 않습니까? 그뿐 아닙니다. 여기 그 신안군에는 1004개의 섬이 있는데, 그 섬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한테 일일이 제가 형언할 수 없이 아름답고 한 번쯤 가봐야 되는 그런 곳이 바로 이 목포입니다. 그래서 이 목포에다가 모텔을 하나 구입하면서 뭐를 봤냐면, 객실도 중요하지만 관광 오시는 분들이 모여서 관광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또 친목도 다지고 여러 가지 의미에서 세미나실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 운영할 만한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 제가 목표로 하는 것은 한 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인데요. 여기다가 최근에 85인치 국내에서는 제일 큰 건가요? 국산치고 그 텔레비도 하나 구입해가지고 모니터를 통해서 그 강연도 거기다 방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구축하고 있습니다. 제가 꿈꾸는 것은 우선 아름다운 섬의 그 풍경들을 앞으로 사진에 담아서 홍보를 하고, 그래서 관광 오시는 분들이 여기 와서 1차적으로 그 사진을 감상하시고, 또 제가 다른 선배님들을 모시고 곁들여서 그 아름다운 풍경을 강연도 하고 이래가지고 그 지식을 나누어서 공유하는 동시에 섬 지역을 우리가 방문했을 때 거기에 관광 홍보 해가지고 그분들로 하여금 관광객들을 안내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남도 관광에 넓히려고 그러는데, 궁극적인 목표는 저는 이 시대가 제 살아 생전에 조금은 전적으로 변할 것이다. 남북 화해 협력 시대가 열릴 것이다. 그래서 저는 북한의 일반 노동자나 공산당에 피압박받는 그런 사람들을 초청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는 가급적이면 공산당의 실권을 가진 사람들, 그 당에 어느 정도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을 적어도 10명, 20명 정도는 초청할 기회가 있다면 기꺼이 초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남도 관광을 하는 비용까지도 제가 전부 부담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분들을 모셔다가 남도의 이 아름다운 광경을 먼저 우리가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한반도의 남쪽에는 태평양을 끼고 이 아름다운 바다들이 있고, 여기에 사는 사람들도 북한에 사는 사람들하고 결코 다르지 않은 아주 순박하고 훌륭한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 섬의 외로운 섬 또는 거칠은 섬, 환경이 열악한 섬에서 끝끝내 인생을 지켜가지고 80대에 가까운 이 어른들이 지금은 원로가 돼 있죠. 이분들을 잘 설득시켜서 북한 사람들이 오면 극진히 대접을 하고 안내를 해서 관광을 시키고, 북한 사람들을 그렇게 해서 북한으로 돌려보내면 그 사람들이 가서 북한의 최고 권력자들한테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로 만들려고 하냐면, 남쪽에 가보니까 결코 거기도 우리하고 다르지 않은 사람들이 살고 있더라. 그리고 그 사람들은 같은 우리의 형제인 동시에 똑같이
남북 간에 싸우지 말고 화해 협력하는 것을 소망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우리도 남쪽하고 전쟁하는 쪽에 몰입하지 말고 친구로 지내자. 친척으로 지내자. 이웃으로 지내자. 그렇게 공산당을 설득해가지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남쪽에 그 홍보요원이나 이 관광을 안내하는 그런 섬에 사시는 외로운 분들, 이런 분들을 적어도 우리는 100명, 200명 모여가지고 백두산 관광도 하고 금강산 관광도 하고 이런 것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런 여기에는 어떤 사상이 곁들일 필요도 없고 이거는 순수한 민족 화해 협력으로서 우리 남북 간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을 제우선으로 한다. 우리는 절대 전쟁을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전쟁을 하면 남한도 죽지만 북한도 죽고 북한도 죽지만 남한도 죽어요. 왜 죽음의 길을 갑니까? 이 좋은 세상에 아름다운 세상을 아름답게 즐기고 행복하게 살아야죠. 그래서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통일부의 487호로 허가받은 이 문경주, 또 제가 모시고 있는 양재혁 박사님, 이분들이 추진하면 이게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물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초기에는 우리하고 코드가 안 맞으니까 좀 강경하게 나올 수도 있고 반대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민족의 거대한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개인이나 소수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이게 좌절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도 문재인 대통령이 전임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후임이에요. 근데 우리 국민이 윤석열 대통령을 좋다는 사람이 대별해서 크게 우리 국민의 절반 정도고 싫다는 사람이 또 절반 정도고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존경한다는 사람이 절반 정도 좀 넘고 싫다는 사람도 뭐 거의 육박합니다. 왜 이런 쓸데없이 국력 낭비하는 이런 나눠서 싸우는 이런 멍청한 짓을 합니까? 이렇게 하지 맙시다.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 아무것도 필요 없이 눈에 보이는 대로 느끼고 아름다움을 향유하고 우리 건강을 정진하는 그런 관광 인프라를 조성해가지고 남북한에 아름다운 관광을 하고 그 지역에 백두산 전기도 받고 금강산 전기도 받고 저 세계로 이어지는 남태평양의 거친 파도를 뚫고 아름다운 섬에 가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우리가 함께 느끼고 아름다운 대한민국의 관광 자원을 남북한에 공유하면서 평화는 그로부터 시작하고 그로부터 정착하는 관광 자원을, 천연 자원을 남북한 국민들이 평화롭게 관람하고 공유하고 공감하면서 우리는 남북 화해 협력으로 가야 됩니다. 그 길로 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사심을 버리고 깨심을 버리고 평화지향적으로 친하게 지내면 모든 게 다 해결되고 평화가 유지됩니다. 저는 당장 남북 통일도 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통일을 하려면 제약이 많습니다. 예세의 간섭도 있고 경제력 차이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통일은 저쪽으로 밀어놓고 우선 남북 간에 화해 협력을 하면서 서로 교차 방문하면서 관광을 즐길 수 있고 거기서 더 나가서 북한의 인력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하고 또 북한에 우리가 기술 지원을 해줬으면 지원해주고 이래가지고 남북한이 잘 사는 세상, 서로 윈윈하는 세상, 부자 되는 세상, 그 세상을 열어가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게 제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지역에 와서 이 아름다운 천연 자원인 남북 관광 인프라의 매개가 되는 남쪽 바다 해변의 다도해 지방의 해상 공원을 관광 보고로 생각하고 그 매개를 통해서 우리도 북한의 금강산이나 백두산을 관광할 수 있는 교차 교류의 장을 하나하나 밟아가고자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관심을 가지고 협력해 주십시오. 그리고 가급적이면 이 남도 지방에 관광 오실 때는 저희 모텔에 와서 묵으시면서 저하고 많은 얘기도 하고 또 그런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노력하다 보면 언젠가 우리에게 큰 희망이 다가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총질은 하지 맙시다.
때리지도 맙시다. 폭력은 건물입니다. 오직 평화로 가는 그 길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원대한 목표에 있어서 이재명이라는 사람도 큰 제목이고 그분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아량과 포부를 가지고 이 나라를 평화 공존적인 그런 미래 지향 정책을 수립해서 대한민국이 영원히 행복하고 빛나는 그런 훌륭한 민족으로서 세계 만방에 우리의 위상을 펼칩시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재명 당대표 후보가 오늘 전라남도 목포에 와서 시민들로부터 열렬한 박수를 받는 몇 장면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것으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통일코리아 지도자의 문경주입니다. 저는 양재혁 박사님이자 통일코리아 지도자의 총재님을 모시고 이 대한민국의 통일지향적인 그런 운동을 제 살아생전 끊임없이 미치는 한계 내에서 부단히 노력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장 최선의 대안으로 우리의 삶을 맡기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개척해 나갈 유능한 정치 집단으로 민주당이 있구나 라고 믿게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했고, 이번 전당대회 역시 그런 민주당을 만들 수 있는 지도부를 구성하는 것이 최고의 목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정말로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가 김대중 기념관인데 김대중 대통령을 개인적으로 매우 존경하고 인간적 관계를 맺기에는 그분의 삶이나 또 그분의 사상이나 국민과 국가에 대한 애정과 충성심에 대해서야 배울 게 참 많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습니다. 선비의 문제의식을 가지되 상인의 현실 감각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정치가 내가 꿈꾸는 이상적인 상황을 국민께 강요하는 게 아니라 내가 비록 어떤 생각과 가치와 비전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실현 가능한 것들을 제시하고 국민과 함께 그걸 이뤄나가는 것, 현실을 구체적으로 개척해서 더 나은 국민의 삶을 만드는 것, 그리고 국가의 미래를 새롭게 개척해 가는 것, 이게 바로 진짜 정치다, 현실이다. 정치는 현실에 기반해야 된다는 점을 제가 그분의 말씀에서도 배웠습니다. 저는 사회 운동가도 아니고 정치 운동가도 아니고 정치를 현실적으로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균형감을 가지고 실현 가능한 것들을 최대치로 해내는 것, 그리고 그 일을 해내는 데서는 권한이라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권한, 권력. 여러분 권력 그럼 뭔가 싫지요? 느낌상 뭔가 억압적 느낌도 좀 들고 그걸 아주 뭘 해먹는 느낌이 먼저 들고 뭔가 부정스러운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사실 매우 중요한 거죠. 교과서적으로 얘기하면 권력이란 내가 가진 의사를 원치 않는 상대에게 관철해내는 힘이죠. 그래서 그걸 권력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이상적인 상황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게 바로 현실이고, 이해관계의 충돌을 조정하고 또 어떤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정치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힘이 필요하죠. 끝까지 누군가가 소수가 또는 기득권자가 반대한다고 해서 동의하지 않으면 못한다. 이건 정치가 아닌 거죠. 바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대화하고 타협하고 조정해서 안 되면 관철하라고 준 것이 바로 권력이고, 그래서 정치에서는 화해와 타협 매우 중요합니다. 당연히 그래야죠. 괜히 힘쓸 필요 없는데 왜 힘을 쓰겠습니까? 그건 폭력이죠. 그게 아니고 국민이 원하고 권력의 주체는 국민이니까 국민에게 필요한 일이라면 최선의 노력을 다하되 안 되면 마지막으로 관철하라고 준 권한을 최대한으로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된다. 그게 바로 당의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신중해야죠. 최대한 의견 수렴하고 낮은 자세로 듣고 겸허하게 존중해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반대하고 반발한다고 해서 하지 않으면 권한을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180석이라고는 엄청난 의회 권한, 국가 권력, 지방 권력을 통째로 가지고 있을 때 우리 국민들께서는 그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뭘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지금도 아마 그런 생각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철저하게 국민의 기준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국민이 원하는 것들을 해내서 성과로 증명한다. 그래야 다시 우리를 믿어주지 않겠냐. 이게 제 생각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당대표나 또는 권한을 가지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나쁜 짓 한 거 없거든요. 맞아요. 제가 권한을 가지고 주어진 힘을 나쁘게 행사한 일도 없고 맞아요. 그걸로 사리를 취한 일도 없고 네. 사리를 취했다고 덮어 씌우는 거는 많이 봤어도 네. 실제로는 없으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남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정말로 아무것도 없이 혼자의 힘으로 지금까지 지금 많은 분들이 물론 음지에서 양지를 도와주지만 정치 세계에서 말하는 배경, 후광, 조직, 돈 사실은 내세울 만한 게 없죠. 온 동네에서 공격을 당하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내외로 엄청난 공격을 당하긴 합니다만 제가 그때마다 생각나는 사람이 또 있어요. 전에는 조작을 당해가지고 사형을 집행당한 사람들, 끌려가서 고문당하다 죽은 사람들, 정신병에 걸려서 평생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 살다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례도 많아. 우리 김대중 선생님처럼 어디 빠뜨려 죽이려다가 결국은 국제사회의 눈 때문에 생활하는 경우도 있었다. 최소한 우리는 우리 선배들, 우리의 동지들의 정말 지난한 헌신과 투쟁 덕에 우리 김승남 위원장 까누시네 우리 김정은 의원도 감옥 많이 갔다 왔죠? 네, 다들 그렇게 고통받고 고생한 덕에 우리가 최소한 국가 권력에 의해서 뭔가 바른 일을 했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하는 걸 걱정하는 상태는 아니지 않냐. 그 정도면 우리가 행복하지 않냐. 저도 마찬가지로 뺏긴들 목숨은 안 뺏길 것 같다. 최소한 붙잡고 들어가서 전기고문 당하지 않을 것 같다. 그 생각을 하면 나머지 어떤 것을 공격당해서 우리가 상처를 입더라도 얼마든지 견뎌낼만 하지 않냐. 우리 국민들이 정말 누군가가 들여다보는 길 가면서 들여다보는 창문 아래 반지하방에서 곰팡이와 함께 살아가다가 결국 이 세상을 하직하는 그런 아픈 사람들도 많은데 우리가 겪는 정치인으로서 겪는 고통이라고 하는 게 거기에 비하면 세 발의 피라도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위기는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과 함께 잘 견뎌내고 있습니다. 제가 가끔씩 힘들 때도 있지만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들을 보면 제가 힘도 나고 죄송하기도 하고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남는 게 없지만 저는 그래도 명이라도 남고 월급이라도 받고 권한이라도 있어서 하고 싶은 일 하지 않습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씩 절망하거나 안타깝고 괴로울 때도 있지요. 인생이라고 하는 게 원래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산이 높으면 골이 깊은 거고 음지만큼 양지가 있는 거고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고 봄도 승하면 여름을 지나 다시 가을 겨울이 오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세상 사는 이치도 똑같다. 우리가 잠시
퇴행하고 주저앉고 싶을 만큼 힘들고 어렵지만 이겨낼 수 없을 것처럼 혹독한 겨울처럼 느껴지지만 이것도 우리 학이 따라서 빠른 시간 내에 다시 봄은 올 것이고 희망은 다시 생길 거고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시기가 이런 시기에 올 것이다. 함께 만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당대회를 그런 통합에 이기는 민주당을 만드는 장으로 여러분과 함께 만들고 싶어요. 좀 국민들께서 아까도 제가 순천에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떤 어르신이 한 분이 그만 좀 싸워라 이렇게 남들은 우리는 먹고 살기도 힘들고 인생이 이렇게 피곤한데 대체 우리의 삶을 놓고 싸우는 거면 이해는 하겠지만 이해할 수 없는 걸로 왜 싸우냐 도대체. 그 말씀을 듣고 나니까 제가 참 또 한 번 죄송했습니다. 정치는 국민의 주권을 대리 행사하는 것이다. 국민이 맡긴 일을 대신하는 대리인이다. 맞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맞아요. 원래 국민이 맡긴 일을 하는 것이고 나의 만족이나 나의 이익이 아니라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일해야 되고 나의 뜻과 국민의 뜻이 어긋나면 국민의 뜻을 존중해야 하고 더 좋게 보면 당도 당원이 동원 대상 수단도 아닌데 당원의 뜻이 더 존중되는 그런 당 만들어야 진정한 국민 주권 국가 국민을 위해서 정치가 복무하는 그런 세상 되지 않겠냐. 맞습니다.